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MBC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결과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안철수 신당이 우세하면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수억 원대 보험 사기를 벌인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MBC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광주시장 선거 판세를 김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강훈태 시장이 29.2%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이용섭 의원이 20.6%였습니다. 유일하게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병환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4.4%를 기록한 가운데 나머지 후보는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신당 후보가 맞대결하는 상황을 가상해봤습니다. 먼저 강훈태 시장과의 대결에서 윤장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장하성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이 오차범위 아니기는 하지만 모두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안철수 신당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역시 오차범위 안에서 윤장현 위원장과 장하성 소장이 조금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경우는 안철수 신당 후보들과 대결하면 큰 차이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후보만 놓고 봤을 때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강훈태, 이용섭, 강기정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고 강 시장과 이 의원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신당 후보만 놓고 봤을 때는 장하성, 윤장현 두 사람의 지지율이 엇비슷했지만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번에는 전남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안철수 신당 후보들보다 우세한 가운데 박지원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 가운데는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박지원 의원이 27.2%로 지지율이 1위였습니다. 주승용 이낙연 의원이 18%대에서 경합했고 그 다음은 이석형, 김효석, 김용록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신당 후보의 1대1 가상 대결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낙연 의원이 나올 경우 안철수 신당 후보들보다 10%포인트 정도 앞섰습니다. 주승용 의원이 나올 경우에도 김효석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나 이석형 전 한평군수보다 10%포인트 안팎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의원이나 주 의원이 신당 후보에게 밀리면 나오겠다던 박지원 의원은 신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15%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앞섰습니다. 민주당 후보만 놓고 봤을 때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도 박지원 의원이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이낙연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2위 자리를 놓고 각축했습니다. 안철수 신당 후보 가운데는 이석형 전 한평군수가 김효석 위원장보다 높았습니다. 전남을 권역별로 나눠보면 동북권에서는 주승용 의원, 서북권에서는 박지원 의원, 광주 근교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각각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장 선거는 안철수 신당 후보가 우세, 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합니다. 이런 결과는 정당 지지율과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었을 때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안철수 신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민주당보다 오차 범위 안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남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안철수 신당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새누리당과 진보당, 정의당의 지지율은 낮았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양강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호남 이외 지역에서 야권이 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 모두 6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그만큼 야권 분열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략공천이나 중진 차출론에 대해서는 광주와 전남의 여론이 엇갈렸습니다. 광주에서는 전략공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반면에 전남에서는 중진 차출론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와 목포, 여수의 MBC 3사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서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광주 전남의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은 인구 비례에 따라 추출했고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이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6.4 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도지사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전남도지사 도전장을 냈습니다. 풍부한 행정과 정치 경력을 내세워 준비된 도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직 사퇴 뜻을 당 지도부에 벌써 전달하는 등 도지사 선거에 정치 인생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폭넓은 역량과 네트워크, 철저하게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온 민생 정치의 실질적인 정책 대안들로 전남의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당당한 전남, 잘 사는 전남, 섬기는 전남을 3대 도정 비전으로 잡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을 제시했습니다. 주 의원이 가세하면서 민주당 내 도지사 후보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김영록 의원,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후보군 이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공천을 전제로 한 박 대표의 출마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후보들 반응에서도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원 선배께서 말씀하시는 중진 차출로는 당을 걱정하는 충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봅니다. 특히 민주당의 뿌리인 전남에서 도민들의 의견, 특히 당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후보를 차출한다는 것은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이석형 전 한평 군수가 출사표를 던졌고 김여석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창당 선언과 함께 본격적으로 인물 영입에 나서고 있는 신당 측에 민주당 후보에 맞설 수 있는 거물급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전남에서 안철수 신당이 우세하면 도지사 선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광주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광주 전남북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두 곳을 이루면 존폐 기로에 서게 된다며 안철수 신당 후보가 앞설 경우 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략 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 선거에 직접 참여할 것이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또 광주에 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기간에 국민께 세배를 드리며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김한길 대표는 30일에 전남을 방문하고 설날인 31일 광주에서 차례를 지낸 뒤 오후에는 전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의 광주 방문은 5.18 묘지 신년 참배와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수억 원대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기단 인원만 80명이 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 같은 경우 차량 운전자들은 차선 변경 차량을 피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승용차는 화물차를 피하는가 싶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그대로 충돌합니다. 보험 사기단이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순간입니다. 교통사고 날 자리가 아니었고 그 속도도 소리 사고 날 정도가 아니었던 사고가 나더라고요. 앞만 봐도 이게 고의가 아니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 자꾸 보니 이들은 고등학생과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보험 사기단이었습니다. 그 인원만 무려 85명. 사기단은 사고를 계획하고 모집책을 관리하는 총책과 PC방, 오락실 등에서 공범을 물색하는 모집책, 그리고 사고 직후 한방병원 입원을 유도하는 합의책 등으로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어른들한테서 배운 범죄 수법을 사용해 보험사 직원을 협박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확인하면 연락을 따로 안 하셨나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연락이 안 되시다고요? 지금 그때 탑승자분 4명 전체가 다 확인 계좌로 다 입금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동의 받고 제가 지금 입금 처리한 거거든요. 네, 빨리 믿으세요. 네. 이렇게 뜯어낸 금액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2억 원에 이릅니다.
용의자들은 탑승 인원이 많으면 합의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렌터카에 4명 또는 5명씩 타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렌트카의 GPS 기록을 보니까 렌트를 해가지고 23시간 정도로 운행한 그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들을 근거해서 물어보니까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 경찰은 보험 사기 범죄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서구와 전라남도 전남 4개 시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수입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해서 교부세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광주 서구와 전라남도 본청, 목포와 여수시, 해남과 화순군 등이 업무 처리를 잘못해 교부세 감액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이익 내용을 보면 전라남도는 댐공사와 의회 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가 1억 7천여만 원을 감액 처분받았고, 광주 서구는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 이득금 징수를 소홀히 해 3천여만 원의 교부세를 덜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3급 부의사관과 4급 서기관급 공직자 59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3급 국장급인 문화관광정책실장에는 이현 시민협력관이, 교통건설국장인 차영규 경기시설과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구 부구청장의 안치환 비엔날레 사무처장, 서구 부구청장에는 박향 부의사관이 각각 전보 조치됐습니다. 4급 과장급으로는 장학기 총무과장과 송승종 투자유치 서울사무소장 등 44명이 새로운 자리를 맡았습니다.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이사장과 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병역 의무 중인 공중보건의가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등 이 병원에서만 갖가지 비리로 30명 이상이 검거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300명 이상의 외래 환자를 받는 전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 이 병원 전현직 이사장과 원장 등 3명이 의약품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의약품 거래를 계속하는 대가로 납품가의 최고 30%까지 3개 업체로부터 3년 동안 9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의약품을 납품하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병원 응급실에서는 병역 의무 중인 공중보건의가 일당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로 불법 진료를 벌였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 기록부는 물론 시신 검안서까지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의사를 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골이라 아무도 오시려고 안 해요. 정신병동을 운영하면서 간호사 16명의 면허증을 빌린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억 원의 부당 진료비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현직 이사장과 공중보건의 등 33명을 입건하고 다른 병원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부터 광역의회 교육의원이 폐지되고 교육 경력이 없어도 교육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교육자치법 때문인데요. 교육의원들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이 규정들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전국 광역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감 후보의 교육 경력 조항을 되살리고 일몰제가 적용돼 폐지되는 교육의원 제도 계속 유지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시도교육위원회를 유지하고 교육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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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와 교육감 후보 교육 경력 부활은 진보와 보수 진영을 떠나 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외쳐왔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활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 선거와 묶어서 치르려는 입장이어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교육의원들은 정개특위가 교육계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면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전국교육의원협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의 헌법 정신, 자주성, 중립성, 전문성 이걸 좀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행정자치하고 교육자치하고 통합하려는. 교육의원들이 사퇴하면 광주시 의회 교육위원회 기능이 중단돼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시교육청 정원 조정과 인사에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기득권과 정쟁에 몰입해 있는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에 밀려 교육자치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지역 초중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430여 명과 학부모 2,000여 명을 상대로 방과 후 학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의 89%는 앞으로도 방과 후 학교에 자녀를 참여시키겠다고 답했고,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방과 후 학교 공익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교사의 83%, 학부모의 76%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의 토지 거래량은 감소하고 전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 지역의 토지 거래량은 6,633필지에 126만 5천 제곱미터로 전년에 비해 필지는 11.4%, 면적은 24.4% 줄었습니다. 전남 지역 토지 거래량은 13,344필지에 2,172만 3천 제곱미터로 필지는 0.9%, 면적은 16% 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